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마지막 날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조간신문에 미처 싣지 못한 기사들 검색을 하다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는 온갖 괴담이 다 돌아다니죠. 근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괴담이 통용할 수 있는 수위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괴담이 휩쓸고 다니는데, 여의도 정가에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문제입니다. 애주가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가령 대표적인 것이 청담동 가짜 술자리 그 의혹, 김의겸이 퍼뜨렸던 거, 그거죠. 그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또 하나가 무속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간절을 물색하는데 같이 다녔다, 이런 그 괴담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정권의 실세다,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다양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 얘기들인데, 지금 최근에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가 됐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행사 미비, 보고 누락 이런 것 때문에 교체가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김건희 여사가 작용을 했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데. 자, 그런 말이 여의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퍼나르고 있는데, 이게 여의도 괴담에 그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이런 괴담 같은 걸 확인되지 않은 것을 좌편향된 라디오 방송, SNS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듣는 좌편향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버젓이 퍼뜨립니다. 자, 그러면은 라디오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퍼뜨리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좌편향된 인터넷 매체가 이것을 또 확산시킵니다. 자, 이 버젓이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좀 쇼크를 받은 기사가 이겁니다. 프레시안, 진보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죠. 프레시안이 오늘 아침 8시 37분에 내보낸 기사, 이겁니다. 제목이 박지원, 김건희의 잘못 보이면 잘려, 여의도에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해자. 자, 여의도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해자가 된다는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그걸 또 인터넷 매체가 받았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자, MBC, 바이든 날리면 이 가짜, 그러니까 조작 자막으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그 여파로,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까지 다 중단시킨 그 MBC인데, MBC에 박지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이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레시안이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사실상 경질 사태와 관련해서 일종의 권력 투쟁에서 김성한 실장이 밀린 건데, 여의도 바닥에서는 영부인께서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걸 버젓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본인도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영부인하고 질 바이든 여사하고 문제가 잘 안 됐다 하는데, 요즘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이면 나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부인하고 질 바이든 여사하고 문제가 잘 안 됐다 하는데, 요즘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이면 나가야죠. 뭔가 마치 있는 것처럼,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블랙핑크, 이 두 가수, 그룹과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것을 또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이면 나가야죠. 그러면은 김성한 이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다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여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서 뭐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죠. 본인은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다는 말은 더 커질 것이다. 본인들이 지금 확산시키고 있죠. 굉장히 여의도에서는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는데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마치 뭐 걱정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 본인이 지금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원 본인도 국정원장까지 했고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장관도 했죠. 자, 박지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략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해서 뭐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은 무슨 전략인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있다. 영부인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잘리기나 하는데 이미 털렸다. 자, 그리고 박지원 제가 몇 번 얘기했다.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고 또 한간에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영부인이 아니고 영부남 이런 소리도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여의도 뭐 정갈 뭐 술자리에서 막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 여의도 안에서 지금까지는 여의도 안에서 그냥 그런 말대로 오가고 뭐 사실상 그 중에서 뭐 90%는 뭐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의도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것을 갖고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그쪽에 편향됐던 방송들이 아직도 진행자도 그대로고 경영진도 그대로죠. 자,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 또 좌파 매체가 이걸 그대로 또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내보냅니다. 그게 다 노출을 시키죠. 이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앞으로 정말 이 가짜 뉴스들 지금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면서 정권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 있을 겁니다. 수단 뭐 통제 조치, 뭐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방송 뭐 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홍보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총선까지 연결이 계속 되어가면서 이런 괴담들이 퍼지면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 정권에. 자,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동규 씨, 이 유동규 씨가 지금 10시 반부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대질 신문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 재판정의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고 동아일보 일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돌아선 유동규와 첫 법정 대면. 자, 오늘 처음으로 법정 대면을 하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호 정인이 공교롭게도 유동규가 됐습니다. 자, 유동규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한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본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신복이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곤에 몰려서 본인을 버리니까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 관계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이고 본인이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지만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화가 나서 다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오늘 법정에서 다 털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는 지켜보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이 재판을 받지만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죠.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아직은 살아남아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같은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을 했습니다. 구속시키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방탄을 하고 국민의힘은 가결을 시키고.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거대 야당 내 편은 방탄, 너 편은 체포. 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자기 편 그러니까 이재명은 방탄 보호를 했고 너 편 국민의힘은 체포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 한다고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지만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체포안을 막은 민주당이 이 하영재는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영재 체포안 찬성 160표, 반대 99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겠죠.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이 거의 사실상 이 방탄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115명이 아마 115명 중에서 상당수가 그냥 자기 편이지만 이 가결표를 던졌을 텐데 가결표가 이 160표나 나왔으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상당수가 이재명은 부결시켜 놓고 하영재는 가결시키는 그런 이중성을 보인 거죠. 자,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어제 이재명도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가결된 것, 하영재 가결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이 귀찮은 듯이 그만하시죠.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해하겠죠. 그만하시죠. 하고 답을 피했고 이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당신 때는 부결되지 않았느냐. 조만간 또 체포동의안이 이재명에 대해서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는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 동아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신면 보시면은 박용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 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 자, 박용수 전 특검이죠. 최순실 게이트 특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특검이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팀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박용수 저번에 뭐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뭐 차를 공짜로 타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었죠. 자, 그런데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에 가입이 돼 있었죠.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장동의 파생 사건이죠. 50억 클럽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200억 수재 혐의 압수수색 무려 200억입니다. 이 박용수 전 특검이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인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015년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 추진 대장동 개발을 위한 거기에 관여를 하고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관여를 하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서 약속을 받았다. 200억 해주겠다. 그리고 그 특검 때 양재식 특검보라고 있었죠. 그 사람은 이 박용수의 측근으로 이런 수재, 알선 수재를 도운 혐의로 또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50억 클럽은 6명이죠. 6명인데 그 중에서 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지금 3명이라고 합니다. 박용수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재명과 또 직접 관련된 사람이 50억 클럽 중에서는 권순일이죠.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 9월에 대법관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50억을
약속받았다. 50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자, 이런 혐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또 그때도 거짓말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4가지나 기소가 됐었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해서 무죄로 만들어줬습니다. 무죄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재명은 기사회생에서 대선까지 나갈 수 있었는데 그 권순일을 대장동의 우두머리격인 김만배가 그 판결이 있을 때 대법원 판결이 있을 점에서 수차례 그 대법관실에 가서 만났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권순일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대법원 그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는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기로 하고 이재명 재판을 뒤집었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재명의 범법 혐의뿐만 아니고 김만배와 이재명 그뿐만이 아니고 권순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죠. 논란을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 그 SNS에 올렸습니다. 누군가 부모 묘소에 저주하는 그런 돌을 구멍을 파고 돌을 묻었다. 그래서 배우가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일단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부모 산수에 묻힌 돌 흐릿했던 마지막 글자 드러났다. 그때 살생 그리고 발굴명 하나는 살이라는 그 기사가 들어갔다. 죽일 그 글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막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이것을 저주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살자가 아니고 기자랍니다. 기운 기자. 자, 국가수에서 그렇게 판독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봉화군에 있는 그 이재명 부모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2개에 적힌 글자를 생명기로 감정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다수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그 부정적인 의미일 수가 없죠. 생명기 이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봉분 아래 단면 지표면에서 3개의 구멍이 발난 것을 확인되는데 애초 훼손됐다고 알려졌던 앞쪽 구멍은 이재명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다가 생긴 그 구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지난번에 이 사진, 묘소가 훼손당한 사진을 올리고 주술론을 제기했죠.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조장하는 흉매라고 한다. 저로 인해 저성의 부모님까지 농욕당하시다니 죄송할 따름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서 생명자 뒤에 흐릿한 한자가 살자로 준용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었죠. 가짜뉴스도 참 처음에 말씀드린 가짜뉴스 괴담도 참 여러 가지로 퍼뜨린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톱기사에서 사랑의 불시착 유포, 양강도에서 공개 총살.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 드라마죠. 이게 뭐냐면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공개 안 했죠. 거기에 보면은 탈북민 508명의 정언이 들어있는데 1600개의 사례가 있다. 아동, 임신부도 예외 없이 처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도 쟁점화시키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월 30일을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